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이슈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증여세 얘기부터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파트 받았는데 원래 갚을 생각도 없이 차용증을 빌려가지고 30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런 차용증을 받아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예, 예. 현재 최근에는 이제 뭐 일정 부분의 주택을 구입할 때 예. 규제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세청은 이제 그걸 보고 예. 역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상은 소득이 좀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 대비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특이했던 것이 방금 앵커가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좀 많이 했던 방법, 뭐 수법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부모 근데 자식 간에 글쎄요. 돈을 그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또 많이 예. 해왔던 아, 방식이거든요. 예, 예. 뭐 3억을 아버지한테 빌렸다, 예. 혹은 뭐 빌렸다, 누나한테 빌렸다 그러니까 하다가 원래 갚을 생각도 없었지만 예. 걸리면 저 빌린 건데요. 이거 하고 하고 내민 거 그동안에 아니에요? 예. 원리금을 내거든요. 원리금을 네, 내니까. 다박다박 이 원금과 이자를 내니까 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데 예. 이번에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억 이상 꽤 많은 돈을 이제 빌린 겁니다. 예. 아버지에게. 그러는데 그 빌리고선 30년 만기로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갚겠다 예. 차용증을 쓰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예. 갚기 시작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 현재 이 아들의 소득으로는 30년이 되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사실상의 징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징여세를 물리게 된 것이었고요. 예. 그 외에 뭐 친인척 간의 거래도 참 많이 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국세청이 금융거래 뭐 그 매입 거래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예. 있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가령 뭐 삼촌에게 돈을 3억을 빌렸다 예. 하고 삼촌에게 돈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매달 원리금을 갚는다. 예. 그러나 국세청이 나중에 봤더니 그 삼촌과 집을 샀던 사람의 부모님과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3억을 우회적으로 삼촌한테 주고 예. 삼촌 돈이 다시 그 자식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래도 지금 다 적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사례도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세자금 관련한 편법 증여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로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예. 전세랑 매매가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종잣돈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세값을 가지고 집을 사기는 훨씬 수월한데 예. 이제는 그런 전세 자금에 대한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강력 조사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이 자금 흐름을 주변 다 살피면 잡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이거 그러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이거 샀을까?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네. 주변 자금 흐름을 보면 이게 무슨 현금을 들고 뭉태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걸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엔 뭐 금융소득원도 발전이 돼서 예. FIU도 그렇기 때문에 다 예. 밝혀낼 수가 있는데 모든 국민을 그렇게 할 수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국세청의 인력도 한계가 그렇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방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심스러운. 소득 대비, 예. 소득 대비 과다한 뭐 5억이라든가 7억을 예. 어디선가 들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범위를 줄여서 그래서 샘플링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걸릴 수밖에 없겠군요. 뭐 대부분 뭐 주변하고 그렇죠. 뭐 친인척 예. 살펴보고 하면 예. 뭐 수억을 뭐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닐 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서든 금융거래의 흔적은 남게 되니까요. 예. 물려주고 싶으면 세금 내고 물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마 그런 것도 예. 국세청의 판단인 것 예. 같아요. 네. 예. 증시 얘기는 뭐 요새 너무 뜨거워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빠졌나요? 네, 지금 현재는 좀 낙폭이 국내 증시는 큽니다. 예. 근데 아시아 대비 우리 오늘 하락폭이 큰데 예. 뭐 어제 그제 최근을 보면 아시아가 하락했을 때 우리만 또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예. 있어서 예. 뭐 키높이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다만 조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또 느닷없이 예. 꽤 많은 양을 지금 팔았습니까? 팔고 예. 있습니다.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건 이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나요? 뭔가요? 글쎄요, 이제 이 속내는 한 몇 개월 이후에나 판단이 예, 되고 예.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거의 1조 1천억 원, 예. 1조 2천억 가까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 얼마나 지금 현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에 이제 올인돼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을 보면 나스닥이 폭등했다고요? 또 사상 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뭐 테슬라가 눈에 띄던데요. 테슬라는 7% 아. 뭐 넘게 또 올라서 뭐 소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늘 나오는 그런 호재 있죠.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의 시대도 있고 수급적으로는 S&P 500이라는 지수에 아, 예.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 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무조건 예. 테슬라를 담아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 패시브라고 해서 무조건 예. 담아야 되니까 선취매. 저 펀드가 담을 거니까 내가 미리 산다라는 예. 그런 수요 때문에 $640도 넘었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한 뉴스를 보시면은 최근 거의 6개월에서 1년간 이 테슬라의 주가는 예. 가짜다. 예.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거품이다 이 말인가요? 예, 공매도를 치는 아. 가격은 이제 떨어질 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쳤던 뭐 뉴욕에 굉장히 많은 헤지 펀드들이 예. 있는데요. 좀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손해 받겠네요. 38조 원의 손실이 나서 이야, 뭐 테슬라 공매도를 파산한 헤지 펀드가 뭐 수십 개에 달한다. 그만큼 지금 이 테슬라의 예. 뭐 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예. 가장 최근 통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 또 테슬라입니까? 예, 테슬라. 뭐 애플보다도 더 많이 지금 보유하고 근데 있는. 국내 어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다 치고 네. 개미라고 불리는 분들 네. 대단히 뜨겁습니다, 열기가. 이게 그래서 늘 앉으면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르니까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늘 주의는 드리고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주가가 올라서 오르니까요. 예. 네,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오늘도 좀 보면 얼마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냐면요.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이 17조, 18조, 그러니까 여기 18조, 여기 18조. 예. 거의 한 35조 이상, 40조에 육박할 정도의 대단하군요. 예.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고요. 뭐 예. 증시 대기 자금도 60조 원이 예. 넘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모습인데 역시 핵심은 달러 약세입니다. 예. 그럼 달러 약세는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제 곧 될 텐데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바이든 시대의 달러 약세를 이제 동일시하기 예. 때문입니다. 이제 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을 잡으면 뭐 최대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돈을 걸 풀 것이다. 하고요. 예, 예. 달러 약세 정책을 좀 기조적으로 펼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좀 선 베팅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 시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악재라고 할까요? 예.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브렉시트. 다 잊어버린 예. 부분인데요. 지금 영국이 이제 EU,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는 브렉시트의 협상 시점이 올해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합의를 못하면 노딜로 그냥 지금 떠나. 노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다 안 보고 있죠. 이거는 뭐, 예. 왜냐하면 노딜은 너무 크니까 예.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예. 어떻게든 될 거야 때문에 안 보고 있지만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될 예.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 인단에 대한 그 뽑는 예. 것이고요. 실제 기술적으로 보면 12월 8일부터 선거인단, 뽑힌 선거인단의 투표가 있습니다. 예. 하고 14일 날 그들이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오늘이 8일이잖아요. 예. 하고 오늘 밤이 되면 미국은 8일이죠. 예. 지금은 이제 8일 새벽인데 지금 이 선거인단 이게 지금 깔끔하지가 예. 않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큰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도 같으니까 예. 지금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꽤 긴 연설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뭐 이게 좀 아직 이게 어떤 불확실성이 거친 트럼프 부분인가에 좀 생각도 좀 대통령의 듭니다. 말이나 뭘 통해서 뭘 짐작하기가 워낙 어려운 사람이라서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도가 있고 어떤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드는 건지 이거조차도 잘 짐작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예. 일단 타임 스케줄로 보면 예. 이제 8일입니다. 예, 8일 오늘 때문에. 밤부터 예. 우리 시각으로는요. 이제 미국에서는 선거인단들이 모여지고 예. 투표가 돼서 이제 14일 날 결정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불확실성이 정말 될지. 나오는지 아니면 예. 확정이 되는지가 마지막 남은 관문일 거다. 불확실성의 가장 큰 어떤 장애. 마지막 관문. 예. 네, 이제 이것만 되면 정말로 뭐 기조적인 달러 약세에 예. 아마도 뭐 접어들 것이다. 예, 미중 예. 관계도 뭐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되고 예. 있고 지금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제재를 또 가해가지고요. 예. 예, 뭐 비자 발급 같은 예. 것들이요. 또 제재를 예. 가하고 있어서 그 마지막 대목.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 예. 그리고 뭐 영원한 부분이죠. 이제 코로나19인데 지금 코로나19는 이미 그렇습니다. 재료로서는 거의 예. 상실됐던 투자 측면에서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좀 예측 가능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